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화면은 이렇게 넣고요. 여기서 지금 개발자 구글 크롬에 개발자 도구 열어놓고 여기서 지금 복붙해가지고 실행하는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책은 각자 34페이지 4장 펴주시고요. 아, 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게 그냥 대충대충 스킵하면서 막 갈 거라서 중간에 이 부분 더 봤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바로바로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수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이런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면 컴퓨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자. 10 더하기 20 있습니다. 10이랑 더하기랑 20이라는 기호를 알아야 되고,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30을, 10과 20을 더한 결과인 30도 두뇌에 기억한다. 그리고 컴퓨터는 좀 더 명확히 얘기하자면, 계산, 평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이밸류에이션이란 말은 그 TC39 에크마스크립트 명세서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평가하다, 실행하다, 그냥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0, 20 플러스라는 기호, 리터럴과 연산자, 그 다음에 두 개를 실제로 더한 계산값, 표현식, 익스프레션이라는 의미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파싱할 수 있어야 된다. 메모리 얘기가 3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메모리, 셀 하나의 크기는 1바이트, 8비트. 8비트는 2비트 단위로 된 게 4개가 모인 게 8비트, 4개인가요? 8개인가요? 8개죠. 2의 16, 2의 8승? 256? 네. 그거를 가리키는 걸 1바이트가 되는 거고, 셀은 고유의 메모리 주소를 갖는다. 메모리는, 4기가 메모리는 0부터 4, 4294967295까지의 메모리 주소를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데이터를 이중소로 처리한다. 네. 네, 넘어가서요. 36페이지. 밑에 굵은 글씨만 한번 볼까요? 변수, 베리어블은 하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 확보한 메모리 공간 자체 또는 그 메모리 공간을 식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을 말한다. 네, 그래서 변수가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첫 번째로 메모리 공간 그 자체, 공간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통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식별자를 대신해서 이제 식별자를 변수라고도 칭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값의 위치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변수의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 방법 나오고 있습니다. 예제 4-2번인데 원래는 변수는 하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에는 1 넣고 유저네임에는 문자열 2를 넣는데 객체나 배열처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제 3번 가면 요거 표현식을 리절트라는 변수에 담고 있네요. 10 더하기 20은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값 30을 생성한다. 30을 리절트에 저장을 한다.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랑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별개의 메모리 주소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 둘을 연산한 결과 30을 또 별개의 메모리 공간에 따로 저장을 하고 있죠. 네, 넘어가서요. 38페이지.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값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이름, 리절트, 이거를 변수 이름이라고 하고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변수 값이라고 한다. 그리고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것을 할당, 어사이먼트, 대입, 저장이라고 하고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읽어드리는 것을 참조,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이 명칭들 알고 있으면 되고요. 넘어가서 식별자 가세요. 변수 이름을 식별자라고도 한다. 아이덴티파이어. 어떤 값을 구별해서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이름. 그런데 오른쪽 39페이지 식별자는 값이 아니라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고 있다. 그렇죠. 변수가 메모리 공간 그 자체라고 했으니까 그 공간을 가리키는 주소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이름, 그걸 식별자라고 보는 거고, 네, 그런 거죠. 변수 선언 넘어갈까요? 변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선언이 필요하다. 바, let, const 키워드를 사용한다.
네, 바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밑에서 해주고 있고요. 40페이지 넘어가서 예제 4-4 바 스코어 그냥 변수를 선언한 거죠. 이 선언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실행 컨텍스트에서 그 environment record에 스코어가 등록이 되면서 그 스코어에 undefined가 할당이 됩니다. 네, 그냥 그거죠. 자동으로 undefined가 할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했고요. 변수 이름은 어디에 등록되는가 41페이지 중간에 변수 이름을 비롯한 모든 식별자는 실행 컨텍스트에 등록된다. 실행 컨텍스트는 실행 결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코드의 실행 결과를 실제로 관리하는 영역이다. 네, 그리고 식별자와 스코프를 관리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실행 컨텍스트 나중에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보고요. 일반적으로 초기화 이니셜라이제이션이란 변수가 선언된 이후 최초로 값을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var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는 undefined로 암묵적인 초기화가 자동 수행된다. 따라서 var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는 어떤 값도 할당하지 않아도 undefined라는 값을 갖는다. 넘어갑니다. 42페이지. 만약 선언하지 않은 식별자에 접근하면 레퍼런스 에러, 참조 에러가 발생한다. 뭐 이런 경우에 A 변수에 접근하려고 하면 이런 게 뜨는 거죠. 레퍼런스 에러 A is not defined. 레퍼런스 에러는 식별자를 통해 값을 참조하려 했지만 등록된 식별자를 찾을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에러다. 실행 시점과 변수 호이스팅 가겠습니다. 4.4. 요렇게 표시하면서 갈까? 네,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네. 다음 예제를 살펴보자. 콘솔 로그 스코어 그리고 밑에서 바 스코어 했을 때 콘솔 로그 스코어가 가장 먼저 실행되고 순차적으로 다음 줄에 있는 코드를 실행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호이스팅이 먼저 되죠. 스코어라는 변수가 먼저 그 environment record의 변수 수집되는 과정이 실행 컨텍스트에 의해서 제일 먼저 실행이 되니까 변수 선언 이런 변수가 선언이 되었다라는 걸 인식이 된 상태에서 스코어 변수를 찾는데 그때 값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undefined가 자동 할당되어 있는 상태니까 undefined가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네, 여기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게 실행 시점에는 아직 스코어 변수의 선언이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참조 에러가 발생할 것,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호이스팅에 의해서 스코어 변수는 이미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undefined가 나온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스 코드가 한 줄씩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시점, 즉 런타임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먼저 실행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호이스팅 얘기가 43페이지에 나오고 있고요. 변수 선언문이 중간쯤에 코드의 선두로 끌어올려진 것처럼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고유의 특징을 변수 호이스팅이라고 한다. 사실 변수 선언뿐 아니라 var, let, const, 펑션, generator 펑션, 클래스 키워드 등등을 사용해서 선언하는 모든 식별자는 호이스팅이 된다. 값의 할당 갑니다.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는 할당 연산자를 사용한다. 할당 연산자는 우변의 값을 좌변의 변수에 할당한다.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 스코어 80을 스코어에 대입해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둘을 합쳤을 때는 선언이 먼저고 여기까지 바스코어까지 먼저고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쪼개져 있다. 위에랑 똑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80이 스코어에 담기는 거걸로. 주의할 점은 맨 밑에 변수 선언은 소스 코드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시점인 런타임 이전에 먼저 실행되지만 값의 할당은 소스 코드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시점인 런타임에 실행된다는 겁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 4-8 예제 콘솔 로그 스코어 출력하고 그 다음에 스코어 선언을 했고 스코어에 80을 할당했어요. 그리고 콘솔 로그 스코어를 출력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스코어 선언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죠. 런타임 이전 단계에
이제 그, 그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될 때 변수는 이미 수집이 된 상태에서 스코어에 접근이 가능하니까 레퍼런스 에러는 아니고 그냥 undefined가 나오고, 이후에 여기서 80을 할당했으니까 이제서는 80이 나오는 거죠. 4-9는 어떻게 됐냐? 똑같은 얘기네요. 둘로 합쳤을 때도 똑같이 동작한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값에 여기는 뭐냐 묻고 있군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거는 실행해보기 전에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같이? 컴퓨터에게 물어보라. 그래요? 이게 뭐가 나올까요? 이거 카톡에서 해볼까? 80 좋아요, 하트. 그다음에 undefined 따봉. 짝짝 올라가고 있군요. 하트가 주로 하트가 쌓이고 있군요. 오, 따봉도 늘고 있어요. 수가 막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네. 자, 그만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죠, 뭐. 저는 언디파인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80이 나오네요. 오, 왜 그렇지? 여기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호이스팅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왜 있지? 네. 네,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남아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언디파인드 할당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선언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경우에는 이러면 어떻게 되죠? 50이 나오겠죠? 그 이유는 여기까지만 호이스팅이 이루어져서, 아이고, 아이고, 여기까지만 호이스팅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다시 코어는 50이 남은 상태가 되니까, 순서에 의해서 80이었다가 다시 50으로 덮어 씌워져서 50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과학 스코어만 있을 때는 이 전체가 이제 호이스팅 됐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은 아예 실행도 안 하나 봐요. 그런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선언 취급을 합니다. 네. 그거는 그렇죠. 이것도 하죠. 근데 이렇게가 남아있으니까 둘 다, 둘 다 호이스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있어도 호이스팅을 하고 보면 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두 개 중첩됐으니까 밑에 것만 인식이 되고 어차피 상관이 없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따봉하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따봉하신 분들은 반성합시다. 4.6 가겠습니다. 스코어에, 바로 나오네요. 재할당에 대해서 바로 나오네요. 스코어 4-11. 네, 값의 재할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재할당할 수 맨 밑에 거, 값을 재할당할 수 없어서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변경할 수 없다면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한다. 콘스턴트. 네, 콘스트로 선언했을 때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넘어가서 46페이지. 콘스트 키워드는 반드시 상수만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객체를 할당했을 경우에 객체에 있는 프로퍼티까지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나중에 또 나오겠죠. 넘어가서 이런 얘기는 뭐 가베지 컬렉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맨 밑에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네, 참조 카운트가 0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참조 카운트가 0이 된 애들은 불필요한 값들이니까 가베지 컬렉터에 의해서 메모리에서 자동 해제되지만 언제 해제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ES 2021에 새로 나온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파이널라이즈 뭐 이런 그런 거랑 비슷한 뭐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위크 레퍼런스였나? 이런 게 등장을 했어요. 이거를 잠깐 좀 볼까? 위크레프 어, 여기 있다. MDN에 있다. 네, 얘는 약한 참조를 걸어서 그 뭐지? 참조 카운트가 0이 되기 참조 카운트를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참조를 걸어놓고 그냥 GC가 동작할 때는 바로 그냥 GC가 되어버리게끔 하는 그런 녀석이더라고요. 그 얘를 이제 실제로 값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DREF라는 걸 써서 네, 이걸 써서 값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건데 사용법은 뭐 저도 오늘 처음 봐가지고 네, 위크 REF 있고 10 이렇게 놓고 뉴로 써야 되는구나. 객체만 와야 되고 a.dref를 해야만 값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미 지금 가비지 컬렉팅이 된 거예요 여기. 다시 이렇게 해보자. a.dref 이러면 여기서는 접근이 되는데 다시 a.dref를 하려고 하면은 또 있고 GC가 언젠가 동작을 하면은 없어지겠죠? 네, 언젠가 없어지겠지. 아무튼 이런 녀석이 등장을 했더라. 그거 잠깐 언급을 합니다. 가비지 컬렉터 얘기 나오는 김에. 넘어갈게요. 식별자 네이밍 규칙 4.7 예약어, 어웨이트, 브레이크, 케이스, 캐치, 클래스, 컨스트 등등등등 계속 있는데 이 예약어들은 식별자로 사용 가능하지만 스트릭트 모드에서는 사용 불가하다고 합니다. 스트릭트 모드가 아닌 경우는 쓸 수 있나? 어웨이트는 안 되는데요? 그죠? 스트릭트 모드가 자동으로 동작을 하나? 그럴 리가 없지 않나? ES6는 되나? 콘솔 창은 스트릭트 모드가 자동으로 동작합니까? 그렇군요. 역시 동천 스승님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48페이지. 변수 이름도 식별자이므로 위 네이밍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변수를 쉼표로 구분해 하나의 문에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선언할 수 있지만 가독성이 나쁨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펄슨, 콤마, 달러 엘름, 언더바 네임, 퍼스트 바 언더바 네임, 별1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글로도 가능합니다. 유니코드로 가능하다. 한글로도 되고 한자로도 됩니다. 근데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음, 어떤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지는 설명이 안 돼 있네요. 저는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써도 문제 없지 않나? 네. 다만 이제 뭐 그 한글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치더라도 이 한자어 같은 경우는 쓰기가 힘드니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넘어가서 first 하이픈이 붙으면은 안 됩니다. 신텍스 에러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는 예약어니까 안 될 테고 이렇게 하나씩 봅시다. 하이픈은 변수명에 올 수 없고 숫자가 첫 글자로 숫자가 오는 거는 변수로 올 수 없고 디스는 예약어에 있어서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디스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first name과 중간에 대문자로 써 있는 first name이랑 전부 대문자인 거랑 각각 별개의 변수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x는 3 목적하는 목적을 변수 이름이 변수의 존재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를 명확히 표현해야 좋다. ng라고 지금 써놓으셨는데 ng not good의 약지죠. 좋지 않다.
오케이.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는 변수. 네. 바, 49페이지. 바 D. elapsed time in days. elapsed. 경과 시간. 날짜로 경과 시간을 표시한 것. 뭐, 이런 거 같죠? 네이밍 컨벤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카멜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네이크 케이스. 밑에 언더바로, 띄어쓰기를 언더바로 표시한 게 스네이크 케이스. 각각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 거를 파스칼 케이스. 그 다음에 헝가리안 케이스는 첫 글자 앞부분에 타입이 들어간 타입 헝가리안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헝가리안은 그 네, 예전의 분들은 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A 뭐 str, B, obj-c 이런 식으로 많이들 썼던 것 같은데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은 쓰는 분을 잘 못 본 것 같네요. 동생님 매우 친숙. 넘어갑니다. 5장 가겠습니다. 표현식과 문. 지금까지 살펴본 달러는 jQuery에서 등장을 했다고 해야 되나? jQuery랑 또 뭐 있었지? 언더스코어? 아닌데 언더스코어 아니고 뭐였더라? 프로토타입이었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 애들에서 네, 남들이 안 쓸 것 같은 변수를 자기 걸로 해서 쓰기 위해서 이걸로 쓰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도 그 문화가 좀 이어져서 뭐돔 엘리먼트 잡을 때 뭐 UL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리스트 이러면은 이게 엘리먼트를 잡을 때 달러 표시를 써서 그냥 jQuery에 쓰던 습성 때문에 그냥 이걸 계속 쓰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별 의미는 없죠. 아, 그쵸. jQuery가 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면 헷갈리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jQuery를 안 쓰고 있을 때 안 쓰는 것이 확실한 이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는 거죠. 리액트에서 한다거나 뭐 등등. 네. 5장 가겠습니다. 표현식 값은 5.1. 값은 value, 식, 표현식, expression이 평가, evaluate 되어 생성된 결과를 말한다. 그러니까 식이 평가되어 생성된 결과를 값이라고 한다. 10 더하기 20이 있을 때 이 두 개가 실제로 평가가 되면 값은 30이 되니까 그 30을 값이라고 한다. 이 얘기인 거죠. 어, 따라서 변수에 할당되는 것은 값이다. 오른쪽입니다. 51페이지. 그래서 10 더하기 20 자체가 변수에 할당되는 게 아니라 평가된 결과인 숫자 값 30이 썸 변수에 할당이 된다. 네, 리터럴은 이게 영어 사전에서 보면 문자 그대로의 뭐 이런 뜻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문자 그대로 생겨먹은 그대로다라고 해서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뭐 숫자 리터럴이면은 생긴 그대로 그냥 1을 의미하는 거고 문자열 ABC 하면 생긴 거 그대로 문자열 ABC를 의미하는 거고 뭐 그냥 이 false라고 하는 값 자체가 생겨먹은 그대로 불리언 false를 의미하고 네, 그냥 그 문자 그대로의 값, 문자 그대로가 곧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리터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약속된 기호를 사용해 값을 생성하는 표기법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네, 숫자 리터럴 3을 쓰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이거를 이진법으로 바꿔서 121이 되게끔 한 다음에 이걸로 이해를 하겠죠. 넘어갑니다. 52페이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 또는 미리 약속된 기호로 표기한 코드다. 런타임 시점에 리터럴을 평가해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이것으로 값을 생성한다. 약속된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리터럴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값을 생성할 수 있다. 정수 리터럴, 부정소수점, 미진수,
이진수 표시법은 이렇게 하죠. 010001. 네, 8진수는 5171. 16진수는 50X A FFF 6535. 문자열 헬로 뭐 따옴표가 여러 개죠. 지금 이렇게 하나짜리 따옴표가 있고 두 개짜리 따옴표가 있고 쌍따옴표, 그 다음에 백틱. 예, 전부 다 문자열이죠. 그다음에 불리언 트루 펄스 있고 널 언디파인드, 그다음에 객체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A 이렇게 돼 있는 거 객체 리터럴, 배열, 그다음에 정규 표현식까지 리터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표현식 갑니다. 표현식 익스프레션은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문이다. 스테이트먼트이다. 값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 이 명칭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표현식은 평가를 하면 값이 되는 녀석인 거죠. 새로운 값이 되거나 기존 값을 참조하거나 어쨌든 값이 된다. 평가를 하고 나면, 이벨루에이트 하고 나면 값이 된다. 예제 5-5로 가면 50 더하기 50은 이벨루에이트 평가를 하면 100이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0 더하기 50이라는 것 자체가 표현식인 거죠. 넘어가서 예제 5-7. 지금 여기가 5로 넘겨야 되네요. 여기서 가야 되나? 5번. 어디까지 갔죠? 예제 5-7 봅니다.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무는 모두 표현식이다. 값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함수나 메서드는 실행했을 때 결과를 반환을 하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가 반환하지 않아도 undefined라는 것을 자동으로 반환시켜 놓죠. 그러니까 함수 자체도 표현식이 되는 거죠. 이걸 실행하면은 값이 되니까. 펄슨전 겟네임 이것도 역시 최소한 undefined는 반환이 될 테니까 이것도 하나의 표현식인 거죠. 그래서 53페이지 밑에 보면 표현식은 값으로 평가된다. 이때의 표현식과 표현식이 평가된 값은 동등한 관계, 즉 에퀴밸런트한 동치한 값이다. 1 더하기 2는 3에서 1 더하기 2랑 3은 동치다. 완전히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표현식은 값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값이 위치할 수 있는 자리에는 표현식도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산술연산자 54페이지 산술연산자 플러스의 좌항과 우항에는 숫자 값이 위치해야 한다. 이때 숫자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식이라면 숫자 값 대신 사용할 수 있다. x라고 하는 변수를 쓰고 있네요. 5-8에서 x에는 1 더하기 2를 넣었어요. 근데 다시 x 더하기 3이라고 하면은 x가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죠. 3에 의해서 x에는 3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요 식별자 표현식이라고 하는 x라는 거는 값으로 평가가 돼서 3 더하기 3 6이 된다. 이 얘기인고요. 문으로 갑니다. 문 스테이트먼트. 아까 익스프레션에서 이미 스테이트먼트가 나왔죠. 52페이지 처음에 표현식 익스프레션은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문 스테이트먼트이다. 그러면 나머지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할 것 같아요. 문과 표현식을 구별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실행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는 앞에서 등장한 표현식이랑 지금 등장하는 문이랑 구분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쓰는 문은 표현식이 아닌 문을 하려는 것 같아요. 아닌가? 표현식 포함해서 모든 문을 얘기한 다음에 표현식이 아닌 문에 대한 얘기도 하려고 하는 건지 55페이지 가서요. 문은 선언문, 할당문, 조건문, 반복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변수 선언문을 실행하면 변수가 선언되고 할당문을 실행하면 값이 할당된다. 조건문을 실행하면 지정한 조건에 따라 실행할 코드 블록이 결정되어 실행되고 반복문을 실행하면 특정 코드 블록이 반복 실행된다.
하고 있는데, 예제 5-9번에 변수 선언문, 요거는 어떤 값으로 평가되는 건 아니겠죠. 변수를 선언하고 끝이죠. 얘도 x에 5를 할당해라 라고 하는 것 뿐이지, 이 식이 어떤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얘는 값으로 평가될 수 있죠. 함수 선언문은. 선언문 자체가 객체로 된 일극객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펑션 후 이게 하나의 값이 되기 때문에 함수 표현식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앞에 이런 애는 x는 5라고 하는 요거는 요 구문은 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에러가 안 나네? 아, 그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x에도 5 들어가고 b에도 5 들어간 거죠, 이거는. 이건 에러가 아니네. 에러는 아니지만 의도했던 그게 아니죠. 이것도 에러가 안 나네. 네. 아, 좀 애매한데? c는 x 이렇게 하면은 언디파인드가 돼서 그냥 되나? 이건 안 되네. 아, 저기서 좀 바가 빠졌구나. 아, 바가 없으니까 되는구나. 네, 아무튼 요거는 어떤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얘는 값으로 평가가 되는 방법이 지금 좀 달라진 거죠. y는 x는 5 이렇게 해서 요거를 y에다 할당해라 라고 했는데, x는 5를 y에다 할당이 된 게 아니라 그냥 5가 할당된 거죠. 그러니까 동작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표현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얘는 확실하게 표현식이 되는 거고, 얘는 아닙니다. if문 자체를 어디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포문도 마찬가지. 네, 포문도 마찬가지. 그래서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식에 해당하는 문이 있고, 표현식에 해당하지 않는 문들이 또 있다. 그거를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5.5로 넘어갑니다. 세미콜론과 세미콜론 자동 삽입 기능. 오토매틱 세미콜론 인설션, 세미콜론 자동 삽입 기능, ASI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얘는 뭐 쓰지 말자 의견이 분분한데, 쓰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리턴 뒤에 반드시 어떤 값이 와야 되는데, 그 값을 밑으로 한 줄 내렸으면 인식을 못 합니다. 세미콜론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 ASI에서는 여기를 자동으로 세미콜론을 넣을 때 여기서 세미콜론을 리턴 뒤에 세미콜론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객체 뒤에 세미콜론 넣어버린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밑에 이런 것도 있죠. 여기도 세미콜론을 인식을 못해서 뒤에까지 붙어서 인식을 해버린다. 그래서 타임 에러가 난다. 요거는 사실 즉시 실행 함수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어, 네, 그렇죠. 안 넣어서 문제되는 건 있지만 넣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넣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네,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거에서까지 굳이 사람이 넣어야 되냐, 수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아예 넣지 않는 거를 컨벤션으로 정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그냥 네, 컨벤션 정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5.6? 표현식인 문과 표현식이 아닌 문. 아, 이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예제 5-12에 그게 나오죠? 표현식이 아닌 문은 값처럼 사용할 수 없다. 변수 선언문은 표현식이 아닌 문이다. 여기 나오네요. x는 100이라고 예제 5-13.
예제 5-14이죠. 지금 제 거가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가 본데, 표현식인 문은 갑처럼 사용할 수 있다. 요게 지금 갑처럼 사용이 된 거네요. 요거가 문인데, 요걸 갑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요 자체가 값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평가하면 100으로 평가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것 같으네요. 그죠? 요거는 평가하면 evaluate 하면은 결과가 100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으로 인식이 돼서 후에도 100이 들어간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서도 5장 끝. 30분 만에 끝. 4장까지 하고 5장까지 했고 순식간이죠.